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오늘의 사연 제목 나는 철부지 며느리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으셈. 여기 계- 여기 계신 여러분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5년 차 나이는 32살 된 여자고요. 3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밖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 둘째를 가지게 되면서 6개월이에요. 완전한 전업으로 전향한 두 아이의 엄마죠. 네, 축하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하나일 땐 저희 친정엄마나 시어머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둘을 키우려다 보니까 그만두게 됐어요. 그래도 뭐 저희 남편 벌이가 괜찮으니까 다행이죠. 아무튼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슬슬 구정이 다가와서 그런지 아까 보니까 뭐 명절이니 차례니 재산이 뭐니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글들이 되게 많던데 이런 얘기들을 읽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겪었던 그때 그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글 한번 써보려고 해요. 제 딴에는 통쾌한 일이라 생각해서 쓰는 건데 부디 여러분들도 시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본문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 때는 저도 워낙에 어리고 철이 없어 말이 저도 모르게 막 지멋대로 튀어나온 겁니다. 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 번 썼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 부디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대략 4년하고도 한 3개월 전 이제 막 시집이 와서 당시 갓 27살이고 결혼 3개월 차였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철도 없던 그 시절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약 11시경에 밤 11시경에 큰형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3형제 중 막내예요. 큰 동서. 여보세요? 동서 나야. 네 알고 있었어요 큰형님. 그간 잘 지내셨죠? 아니 근데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그게 아무래도 동서는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전화했는데 내가 미리 말을 한다는 걸 깜빡했네.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괜찮아요. 근데 진짜 무슨 일이에요? 그게 큰일은 아니고 내일 저녁에 제사 지내야 하거든. 그러니까 퇴근하면 곧바로 어머님 댁으로 와야 해. 알았지? 아 그렇군요. 저 몰랐어요 형님. 내일 일 마치면 바로 건너갈게요. 이렇게 큰 형님과의 짧은 통화가 끝난 후 그런 제 옆에서 잠들어 있던 남편을 깨워 물어봤습니다. 오빠 내일 제사라는데 왜 말 안 했어? 아 괜히 죄송하잖아. 말 좀 해주지. 어? 뭐? 뭐 내일 제사야? 뭐? 아니 오빠도 제사를 몰랐어? 피곤해. 내일 얘기해. 이렇듯 완전 몸이 건조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더니 다시 입을 닫고 쿨쿨 자는데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 남편을 보면 멍 때렸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뭐 누구 재산지도 모르겠고 거기다가 저희 친정은 제사 같은 게 없어서 저는 이때까지 제사나 차례 같은 걸 진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터라 제사 음식 같은 것도 당연히 할 줄 모르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 때는 그랬어요. 아 귀찮아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신비롭고 막 기대도 되고 막 그랬죠. 그렇죠. 뭐든 처음엔 다 재밌을 것 같아요. 군대 빼고. 아무튼 바로 그 다음날 큰형님이 시키는 대로 퇴근하자마자 바로 시댁을 찾아갔고 남편은 이날 야근이 있어서 좀 늦게 왔어요. 제가 먼저 간 거죠. 어머님과 큰형님이 이래저래 막 알려주시는 거를 얼만타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냥 작은 형님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비록 방해만 된다고 핀잔을 들었지만 그래도 군소리 없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9시 정도가 됐을 때 저희 남편이 왔고요. 이때 아주버님들은 미리 와서 집안 청소에 뭐 밤도 깎고 병풍 정리하고 상 피고 뭐 제사 때 쓸 목기 같은 거 닦고 이렇게 다 준비를 했죠. 이게 여자들은 음식 준비하고 이렇듯 온 식구들이 다 같이 달라붙어서 준비를 하는데 10시 30분 정도 됐을 때 큰 집에 형님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누구냐면 저희 남편의 사촌형 내외인데요. 이게 남편 사촌 형제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저희 큰 아주버님보다도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는 저희 결혼식 후 처음 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잠시 후 11시쯤 됐을 때 비로소 제사가 시작이 됐는데 아니 도대체 이게 누구 제사인지 자꾸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보다 사실 저는 처음엔 아주 당연히 저희 시아버님 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재산날도 모르는 남편이 참 못됐다, 불효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생각도 못한 이 두 내외가 불쑥 찾아오니까, 아, 오늘 제사가 우리 시아버님이 아니라 시할아버님 혹은 할머님 제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아니 이건 또 뭐야? 제사상에 올라온 영정사진이 보면 볼수록 뭔가 좀 이상했어요. 일단 남자 어른의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눈으로 보기에 대충 나이는 60대로 추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 저희 시할아버님의 영정사진이라면 당연히 막 옛날 사진, 막 옛날 느낌 나는 거 한 4, 50년 전에 그런 느낌이 팍팍 들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진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현대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이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딱히 나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의 궁금증은 커져갔죠. 그래서 결국 참지를 못하고 제가 그 제사 중간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 누구 제사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님이 앞에 있는 상을 빤히 보시며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야, 이거는 누구 남편 큰아버지 제사다. 뭐? 누구? 그러니까 큰집 아주버님의 친아버지이자 우리 시아버님의 친형님 되시고 시어머님에겐 아주버님이 되는 분이며 남편의 큰아버지, 그러니까 저에겐 큰집 시아버지쯤 되겠네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과 더불어 철까지 없었던 이 집안의 막내 며느리였던 저, 어머님의 그 시큰둥한 대답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또 하필이면 왜 그 제사를 여기서 지내? 이게 너무 궁금해서 저도 모르게 큰집 내외에게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요, 큰 아주버님, 이러니까 저를 쳐다봤어요. 이게 사촌 아주버님, 그냥 그렇게 부른 거야. 큰 아주버님 아버지 제사를 왜 우리 형님이랑 어머님이 준비를 해야 해요? 아주버님도 어머니 계시잖아요. 더군다나 남도 아니고 당신 남편인데. 그리고 큰형님도 그래요. 사촌 큰동생. 큰형님 시아버지 제사면 좀 일찍 오셔가지고 일이라도 좀 거들든가 해야지. 왜 아무 상관없는 우리 형님들이랑 어머님이 하루 종일 이런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일찍 좀 오든가 하세요. 알았죠? 정말 분위기가 순식간에 쌓여졌습니다. 이때 큰집 형님 내에 이 두 사람의 얼굴은 말 그대로 똥 씹은 표정으로 확 변해버렸는데요. 시궁창에 빠진 느낌이죠. 사촌 아주버님의 경우에는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사촌 형님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이런 제 말에 깜짝 놀라셨는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런저런 빤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저 뒤쪽에 서있던 우리 큰형님, 제가 했던 말과 행동이 자기 보기엔 어이가 없고 좀 웃겼는지 그 싸했던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이러더니 콧물이 펑 터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작은 형님은 그 옆에서 등을 보인 채 쭈그리 앉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요. 소리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울 상황은 아니니까 제 생각엔 아마도 웃음을 참고 있었나 봅니다. 사실 지금은 그래요. 니년! 그래 잘한다 잘해! 또 해봐라! 이러면서 등을 확 떠밀어도 죽어도 못할 텐데, 당시에 저는 진짜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래요. 멋 모르고 철없고 생각 없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 똥멍청이라 지멋대로 말이 튀어나간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하면 그래요. 뭔가 부끄럽고 쪽팔리고 가끔 입을 킥 나오고 또 그 두 사람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죠. 아무튼 그날 제사가 끝나고 큰집 식구들이 돌아갔을 때 저희 시어머니가 완전 환하게 웃으시며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아이고야, 이런 철딱선이 없는 어린 애도 이렇게 바른 말을 하는데, 아유, 아무튼 우리 땡땡이 잘했다. 아유,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어머님의 이 말씀에 칭찬받은 느낌이 들어 저도 모르게 또 헤헤헤 하면서 웃고 있는데 큰형님이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살짝 정색은 했었지만 나쁜 느낌은 아니었고요. 또 나이가 10살 넘게 차이가 나다 보니 큰언니 같아요. 해서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친하답니다. 아무튼 그러니 큰형님이 끼어들었어요. 동서, 그래 뭐 막내 동서는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리니까 그런 말을 해도 한 번쯤은 용서가 돼. 하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아유 그래 뭐 말이야 바른 말이지. 지들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뭐 알아서 제사 가져가든지 하겠지 뭐. 그러자 저희 작은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형님. 경상도 분이네요. 그래도 이게 따지고 보면 형님이나 내나 둘 중에 아무라도 진작에 했어야 하는 말인데 그걸 하고 싶어도 여지껏 못하고 살았다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 막내 동서가 대신 해줬는데 지금 이게 얼마나 이쁩니까? 이럴 땐 고사리가 아니고 칭찬을 해야지 얘. 그래 잘했네. 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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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 이렇듯 뒷분위기는 엄청 화기애애했는데요. 문제는 바로 그 다음날 터졌습니다. 저는 큰집 시어머니의 호출을 받았고 남편과 함께 불려가게 됐죠. 사실 이때 죽어도 가기 싫었지만 남편이 저를 설득했어요. 야 그냥 우리가 한번 참고 져드리면 조용해지는 거야. 이래가지고 결국 마지못해 가긴 갔는데 이 할매가 그런 저희를 앞에다 꿇어앉히더니 연설을 시작했어요. 보아하니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남편 살아생전 나는 정말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죽고 나자빠진 지금도 꼴도 보기 싫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싫다 한들 부모 자식 간에 전까지 끊을 수는 없기에 제사를 지내긴 지내는데 이게 또 가정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사를 거기서 지내는 기다. 그런데 네가 뭘 한다고 거기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나불나불 훈계를 가장한 공격을 하는데 이거를 좀 쉽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너 한 번만 더 까치면 뒤진다 이거죠. 기분 나빴습니다. 뭐 예의상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틀리거나 나쁜 말을 한 건 아니라 생각했는데 그런 저희를 불러다가 이렇게 혼을 내니까 기분이 점점 더 그랬죠. 하지만 남편도 부탁을 했고 또 어른이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일단은 가만히 참고 듣고만 있었는데 이 할매가 결국엔 그 정도를 넘어섰어요. 어쩌고 저쩌고 나불나불 하다가 그래서 너가 시어매가 니한테 그걸 시키더나? 그게 아니면 너가 친정애미한테 배운 기가? 아니 사람을 불렀으면 그냥 훈계만 하고 말 것이지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 이때 순간적으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래서 꿇고 있던 무릎을 쭉 폈습니다. 다리를 쭉 폈대. 니는 지금 어른이 훈계를 하고 있는데 저새가 거기 먹고 이게 지금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고? 이러자 깜짝 놀란 남편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어요. 저 물음에 대답 대신 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저를 빤히 쳐다보던 이 큰집 할매가 다시 한번 목청을 돋고 소리 지르며 물었어요. 니 지금 뭐하는 기고? 어른 말에 대답 안 하나? 저는요. 큰어머님 저는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요. 여기서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그냥 저희 아빠한테 전화해서 다 이럴 거예요. 이때 저희 남편은 아연 실색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 엄마한테만 살짝 말씀드리고 남편이랑 외박을 했다가 개처럼 두들겨 맞은 적이 있어요. 저희 아빠한테 남편이. 저 말이 저기서 왜 튀어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아빠에게 전화를 걸려던 바로 그 순간 감정 몰입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뚝 흘러나왔어요. 그런 거 있죠. 괜히 상상만 해도 눈물 나는 거. 막 서른 받았는데 아빠 생각하면 눈물 나죠. 위로받거나 그러면. 뭐 그 뒤로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제가 막 주저앉아서 엉엉 우니까 큰어머님 완전 막 당황해서 패닉에 빠져버렸고요. 결국 이래저래 하다가 남편이 우는 저 데리고 나갔고 재산은 큰 집으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아빠랑 통화는 못했어요. 한편 이 소식을 듣게 된 저희 시어머니.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른 앞에서 그리 울고 말을 그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기야. 이러면서 저를 혼내셨는데 얼굴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웃고 있어.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때 죄송합니다. 다시 볼게요. 저희 시댁 식구는 다들 사이가 좋아요. 시누이만 3명이 더 있는데 총 6남매죠. 다들 자기 친정 일에 절대 참견 안 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잘한다고 고맙다 소리만 하죠. 형님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때 첫 제사 때 아무도 안 오길래 속으로 욕을 했어요. 시누이들은 뭐야 이러면서 말이죠. 물론 이건 제 오해였죠. 당연히 올 제사가 아니니까 안 온 거예요. 아무튼 철이 1도 없었던 저 이젠 나름 중견 며느리가 됐고 뭐 우리 남편이야 그간 살아오면서 완전 믿고 패고 싶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시댁 식구들이 저를 힘들게 했던 적은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저는 저희 시엄마를 사랑합니다. 진짜예요. 역시 이게 소위 말하는 그 꼰대라고 하죠. 꼰대. 꼰대를 쳐 부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무개념, 귀여운 무개념들이 딱입니다. 왜 그래 사람들이? 아니 제사를 자기들이 지내야지. 아무튼 여러분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